홍윤 실전 인상학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홍윤 장세택 선생님 모시고 실전 인상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자들이 뭐 이렇게 화장할 때 눈 화장을 신경 쓰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도 또 참 눈빛이 예쁜 여자를 아름답다고 하고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참 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고요. 그다음에 눈은 또 마음의 창이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가장 잘 많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바르고 가장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해낸 곳이 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눈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이죠. 사람들은 다 이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하나가 이제 좀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보면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태어나면서 엄마 이제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우주의 기운이 있죠. 우주에서 내려오는 기운과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 눈은 이제 우주의 기운. 근데 부모 손조 때의 기운이 서린 거예요. 요 기운이 이제 이렇게 서린 곳이죠. 그래서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이미 이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어나고 나서 이제 뭐 이거를 눈을 내가 뭐 이렇게 더 좋게 고치겠다 이건 안 되고요.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우수의 기운하고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석은 한 번 태어나면 보석은 그냥 끝까지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돌은 다시 돌이에요. 그냥 이게 보석이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눈도 한번 결정이 되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제 잘 물려줘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좋은 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태교를 잘해야 되나요? 그렇죠. 임신을 할 때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또 아기 갔는데 박수를 보내주고 또 이제 산모도 건강하고 거기 아버지도 좀 건강해서 두 분이 마음이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비 오는 날, 뭐 천둥 번개 치는 날, 보름날, 금음날, 뭐 이런 날들을 전부 피하고 날씨 좋은 날을 선택했다 그랬죠. 왕들도 태기를 잡아서 그 좋은 날 태기를 잡아서 서로 합방을 했다고 역사책에도 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렇듯이 이게 잉태한다는 것이 굉장히 새 생명을 이제 이렇게 싹트게 만드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조상들이 상당히 그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의 기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지구에 자기장이 있듯이 그 자기장 그대로 우리 몸에 이제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이 이 전기라는 거, 지금 현재 이 비치고 있는 이 전기를 이렇게 받으면 자기장이 이게 교란을 당해요.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시고 뭐 핸드폰 전화 받고 뭐 이렇게 되면 이 몸에 있는 이 자기장이 막 교란을 해가지고 교란이 되면은 몸에 있는 이 피나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상적인 작동이 원활하게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액도 돌아가는데 조금 어느 정도 방해를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약간 전자파가 사람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화시켜 주는 게 땅입니다. 하루에 뭐 땅을 맨발로 땅을 뭐 10분이든 아침에 10분, 점심때 10분, 저녁에 10분씩 이렇게 밟아주면 교란됐던 자기장이 이렇게 정상으로 이제 찾아가죠. 그렇듯이 이제 이게 땅의 기운, 이 땅의 선조니까 이게 땅의 기운이죠, 그죠? 땅의 기운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 기운하고 우주의 기운하고 부모님의 기운하고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눈의 형태가 잘 만들어지느냐 못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땅을 되게 중요시해서 풍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풍수 얘기가 이제 많은데 옛날에 그 조상들의 이제 선조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사주가 누구 하나가 더 운대가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랑 뭔가 그 분란이 있거나 다툴 때 결국은 또 풍수가 좋은데 사는 사람이 또 이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년, 같은 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한 100명이면 100명이 있다. 그 100명이 다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요 부모 선조의,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제 유전자하고요. 선조 때의 유전자하고 부모하고 선조 유전자 플러스 우주의 기운이 잘 받쳐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눈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되게 남성다운 호랑이 눈빛 같이 이렇게 돼서 잘 못 봤다 그러잖아요. 정면으로 쳐다보기가 좀 겁났다. 그게 이제 이게 잘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지기가 충만한 그런 눈빛일 수도 있나 봐요. 네, 사람은 이제 산에 따라서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소도 중요하고 부모님의 유전자, 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기운, 내가 이제 어느 곳에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해서 많이 결정이 난다.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눈이 보석인데 절대 돌로 되진 않아요. 또 돌이 보석으로 되지 않아요. 한번 결정되면 자기 인생이 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그런 풍수지리를 이렇게 좀 인생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또 기문둔갑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풍수, 기문둔갑, 관상을 두루두루 다 잘하시다 보니까 보통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은 뭐 상가에 사는 게 좋다, 물가에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뭐 상담해 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 얼굴에 이제 보면은 이분은 이제 뭐 산을 바라보고 사는 게 낫다, 물을 바라보고 사는 게 낫다, 평지에 사는 게 낫다, 뭐 약간 조금 비탈진 곳에 사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 이제 나오니까 막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인도해주면 아무래도 좋게 좀 되겠죠. 그게 이제 양택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뭐 이게 한번 결정이 내는데 인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인당은 이제 정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유기관이라 그래요. 생각하는 기관, 생각사자. 그래서 생각하고 이런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근이라고 있는데, 상근은 요 부분이 상근이죠. 인당은 눈썹과 눈썹 사이가 인당이고, 그래서 여기 정신을 주관하고요. 여기는 이제 좀 육체를 좀 주관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건강을 좀 많이, 우리 육체적 건강을 주관하죠. 그래서 이게 오장육부하고 이제 관련이 되죠. 오장육부의 적점이에요. 접점이라 그래가지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오장육부에 연결된 것도 배꼽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근도.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정신과 육체가 있는 곳인데, 근데 요게 이제 전부 다 눈에 가면은 눈이 이제 요 사유기관하고 오장육부하고 관련돼서 합류점이에요. 요게 두 개가 같이 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눈이 이걸 다 관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는 이제 오장육부가 다 있죠. 그래서 눈은 이제 심성과 지혜. 눈에는 심성이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이제 마음의 창이니까 심성, 그다음에 지혜, 정신과 체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눈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또 선생님,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 눈을 서로 마주 보기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진 않더라도 그 사람의 눈을 피하고 대화를 하진 않거든요. 네, 눈은 이제 그 마음의 창이고요. 사람이 이제 눈으로 또 말한다 그러잖아요. 노래도 있죠. 눈으로 말한다. 이게 마음의 창인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입에서는 이제 거짓말이 나와도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눈은 이제 이게 오장육부의 건강이나 이게 모든 게 이게 접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진짜 자기의 마음의 창이 보이는 곳이 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얼굴 자체가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되신 분들은 마음이 바르다. 얼굴이 좀 이렇게 틀어지거나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있고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흔히 사람이 이렇게 얼을 갖고 있다고 하고 얼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얼굴이라는 그 국어사전에 보면은 얼이 통하는 굴 같은 통로라고 해가지고 또 얼굴이란 말이 생겼단 말도 네, 있더라고요. 예. 얼이 뭐 자기 정신인데요. 자기 정신이 나오는 게 오장육부거든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곳이 이쪽이다. 그다음에 이제 눈은 이제 뭐 마음의 창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눈으로 말해요. 또 이제 영혼의 창이라고도 이제 얘기도 해요. 이게 마음의 창, 이게 마음이 있는 곳,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 그래요. 혼백이 있다 이런 뜻이죠. 영혼의 창이라고 하죠. 요 동궁, 이게 동궁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 요 깊숙한 곳에 영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영혼의 집이죠, 그쪽이.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눈이 이제 혼백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빛이 그 혼백의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현대에는 참 이렇게 마음의 질병도 많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좀 미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선생님. 네네. 근데 이제 특히 주변에서 지인이 좀 이제 마음이 아프다가 미쳐가면은 눈빛이 이게 달라지면은 그때서부터는 그 다른 눈빛으로는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오장육부와 자기장이 흐트러졌는데 그 흐트러진 것을 이제 좀 잡으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을 거의 안 받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땅을 안 받고 살아도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자정이 되는 것은 이제 땅에서 나는 곡식과 땅에서 나는 채소, 과일 이런 걸 먹으면 그 자체가 이제 땅의 기운을 받아요. 그 땅의 기운을 받는데 그걸로만으로도 이제 이게 정화가 안 된다면 이렇게 땅을 한번 밟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맨발로. 그러면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밟아 보시면 이게 이제 자기 몸 안에 있는 자기장이 혼란됐던 것들이 바로 잡혀서 제대로 이제 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히게 되면 몸에 병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병 나신 분들은 땅을 밟아라. 뭐 6개월이든 뭐 3개월이든 6개월 밟아라. 그러면 많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가지게 되죠. 선생님, 동네 공원에 이렇게 그 맨발로 모래를 밟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코너가 은근히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아침마다 그렇게 맨발로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고 하시는 그 이제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땅을 밟으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좀 이게 정화가 잘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하고 손바닥은 오장육부의 반사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밟게 되면 이렇게 지압이 돼서 반사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쪽 건강이 좀 좋아지고 좀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은 이제 그 혼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혼백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혼백은 이제 그 사람 정신을 대변하고요. 혼백이 정신을 대변하고 무언의 이제 메시지라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눈빛이 이제 이렇게 정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 그러는 것은 정은 이제 요 동궁 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이게 음인데요.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깊이 갇혀 있고 신은 요 갇혀 있는 불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장이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양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밖으로 내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져서 내보내야 돼요. 앞에 눈에 이렇게 눈 안에 이렇게 숨겨지면서 내보낼 때는 이제 은은하게 내보내서 눈빛이 은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게 내보내는 기운이 있죠. 이게 양의 기운이니까 이게 심장 쪽이죠. 이 기운이 약하면 눈은 이제 전체적으로 간을 대변하기도 하는데 이게 약하면은 오히려 음이 강하고 양이 약하면 또 안 되고요. 이게 균형이 맞으면 은은한 눈빛이 이렇게 부드러운 눈빛이 나오면서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사연이 딱 터졌을 때는 눈빛이 반짝이면서 그 일이 탁 그냥 반짝반짝거리죠. 그 애기들 눈이 반짝반짝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떠들어오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그 일이 잘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그 눈빛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게 눈빛이 흘러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흘러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눈빛이 그 굉장히 좀 싸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날카롭게 눈빛이 그냥 눈에 그 뭐죠? 그 살벌한 기운이 나오는 듯한 쳐다보기가 좀 무서운 그런 눈빛들은 눈빛이 이제 좀 이렇게 감춰지지 않고 새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남자는 조금 그런 게 흉은 조금 덜한데 여자는 아주 좀 되게 안 좋죠. 그렇게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기업하시면서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눈빛이 좀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은은한데 어떤 뭐 이게 생각을 하거나 어떤 뭐 사건 사고가 터지면 눈빛이 바짝바짝 빛이 나죠. 근데 그렇게 그런 번뜩이는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랑 또 범죄자들의 좀 살기 있는 눈빛이랑은 조금 이게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이분들은 나올 때 이 이게 온화하면서 나오는 거고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춰지지 않고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길에 가다 보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그 튀어나오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음이 좀 이렇게 잘 갈무리가 안 돼서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실수가 그런 분들은 좀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혼백이 담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상을 볼 때는 눈을 좀 이렇게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일 때 눈을 이제 이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장님들은
장님들은 관상을 잘 보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장님들의 관상을 볼 때는 눈이 이제 감겨져 있는데 감겨지면서 눈이 이 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님이라도 이게 같은 장님이라도 눈 안에서 눈이 안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장님이라도 겉에서 보면 이게 눈 안에서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움직이시는 분이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눈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을 할 때 눈을 아예 안 움직이고 말하면 거짓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 눈을 움직이게 움직이죠.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움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또 움직이면 뭐 생각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은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좀 믿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눈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예, 그래. 다음 시간에 또 눈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홍윤 장세택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